평범한 하루, 평범한 집안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서연은 눈을 떴다. 제주도 3박 4일 가족여행 첫날. 이미 2주 전부터 준비한 여행이었다. 아이들의 가방, 남편 진우의 출장용 캐리어, 자신의 화장품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엄마, 제주도 가는 거지? 8살 딸 소희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다. 그럼 우리 공주님, 한라산도 가고 바다도 볼 거야. 그때 부엌에서 시어머니 윤말순이 조용히 나타났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제주도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서.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호텔 예약은 4인실 렌트카도 5인승. 무엇보다 이번 여행은 오랜만에 가족만의 시간이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면 아이들 케어, 식사 문제, 모든 게 복잡해질 게 뻔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서연이 말을 더듬었다. 이번엔 저희끼리만요. 예약도 다 끝났고 다음에 따로 모시고 갈게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알겠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너희끼리 잘 다녀와라. 말순은 가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아내를 째려봤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왜 화났는지 모른 채 빨리 가자며 보채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 화나신 것 같은데. 5살 아들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는 집 지키실 거야. 우리가 선물 많이 사올게. 가족이 떠난 후 집은 적막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희끼리만. 그래,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오후 말수는 은행을 찾았다. 30년간 가정부 생활로 모은 적금 3억, 남편이 남긴 보험금 10억,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갑자기 정리하시는 이유가?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해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은 기분이 좋았다. 아이들은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로 가득 찬 주머니를 자랑했고 진우와 서연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만족해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소희가 현관에서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 봉투가 눈에 띄었다. 진우가 뜯어보니 간결한 메모 한 장이었다. 내 재산은 모두 정리했다. 좋은 곳에 기부했으니 걱정 말아라. 앞으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 가족 행세하느라 고생했다. 이게 뭐야?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서연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이 전원을 끄거나 라는 메시지만 반복됐다. 다음 날 부부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담당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어르신께서 모든 계좌를 해지하시고 대부분을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 처리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본인 명의의 새 통장으로 옮기셨어요. 얼마나 남기셨는데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생활하시기에 충분한 정도는 남기신 것 같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가 우리 몰래 이런 일을? 그날 밤 부부는 시내 여관들을 돌며 어머니를 찾았다. 3번째 여관에서 드디어 말순을 발견했다. 6평 남짓한 단칸방, 낡은 싱크대와 작은 냉장고, 바닥에 놓인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진우가 다급히 물었다. 말수는 바닥에 앉은 채 아들을 올려다봤다. 왜긴 뭐가 왜야? 너희끼리만 살고 싶다잖아. 나는 이제 방해 안 할게.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그때 예약이 이미. 서연이 울먹이며 다가갔다. 예약? 말순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서연아, 내가 몇 살인 줄 아니? 67년을 살면서 핑계와 진심 정도는 구분한다. 너는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보여주고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으면서 여행 갈 때는 너희끼리만이야? 내가 그렇게 눈치 없는 늙은이로 보여?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서연은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갔지만 말순은 냉담했다. 어머니, 식사라도 함께 해요. 혼자 먹는 게 편하다. 그럼 저희 집에. 싫다. 더 큰 문제는 소문이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말순 씨가 재산 다 털어서 기부했다더라. 며느리한테 서운한 일이 있었나 봐. 요즘 며느리들이 그래. 시어머니를 짐짝으로 생각해. 서연이 마트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까지 엄마, 할머니, 왜 우리랑 안 살아? 라고 묻기 시작했다. 진우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동료가 어머님 잘 계시죠? 라고 물으면 대답이 막혔다. 이러다가 아이들까지 상처받을 것 같은데. 서연이 걱정했다. 그럼 어떡하라고? 엄마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셨어. 한편 말순도 쉽지 않았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혼자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외로웠다. 밤이면 가족들 생각이 났다. 하지만 자존심이 먼저였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또 당연하게 생각할 거야. 이번만큼은 제대로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여관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말순이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사는 모습. 67세 노인이 홀로 그런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는 모습에 서연의 눈물이 났다. 어머니. 말순은 서연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다. 따라오지 마라. 내가 뭘 먹든 상관없잖아.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진우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니 마음을 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3주가 지난 어느 날 진우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김할머니를 만났다. 진우야, 너희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집도 나가고. 죄송해요, 김할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몰랐겠지만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평소에 진훈의 가족은 바쁘다며 혼자서만 모든 걸 참고 살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여행까지 빼먹히니 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가 외로우셨다고요? 당연하지.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눈치 보이고 그래도 손자 손녀들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서운해하신 거야. 그날 밤 진우와 서연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가족에서 소외된 기분이셨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었어. 다음 날 부부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번엔 변명이 아닌 진심을 전하려 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우가 무릎을 꿇었다. 평소에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서연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다만 제가 너무 서툴렀고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말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미안해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낫겠니? 나도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릴게요, 어머니.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2달 후 봄이 왔다. 말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가족과의 만남이 조금씩 늘어났다. 서연은 매주 2번씩 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다. 진우도 주말마다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했다. 할머니, 언제 우리랑 다시 살 거야? 소희가 물었다. 글쎄, 할머니도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차가움은 많이 사라져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 나갔다. 말순도 함께였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새 어른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이번 여름휴가 때는 꼭 함께 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이번엔 나도 끼워줘. 그 말에 진우와 서연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그럼 집으로 다시. 진우가 물었다. 아직은 혼자 있고 싶다. 하지만 자주 보자.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말수는 작은 여관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봤다. 여전히 서운함이 없지는 않았지만 미움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다. 가족이란 건 원래 쉽지 않은 거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사는 건데.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몇 주 후 말수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서연은 어머니의 의견을 더 자주 물었고 진우는 매일 안부를 확인했다. 가족 단톡방도 생겼다. 별것 아닌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작은 소통의 창구였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때론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느 저녁 4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이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 있어. 할머니도 그릴게. 준호가 말했다. 그래, 할머니도 꼭 그려라. 우리 가족이니까. 말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은 피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되었다.